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인데 경찰은 공무원 8명에 대해서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에 토지 437제곱미터를 아내와 함께 4억 3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이로부터 넉 달 뒤 울산시는 해당 부지 인근에 아파트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또 경제부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해당 부지 옆에 도로 개설을 명목으로 북구청에 20억 원을 내려줬습니다. 잇따른 개발로 송 전 부시장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경찰은 송 전 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강제 조사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두세 차례 송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는 앞서 공직자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던 울산시의 자체 조사 결과와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2달간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투기 의혹 조사를 벌여 부동산 투기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셀프 조사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자 울산시는 뒤늦게 선바위 지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AI 기반 모사용 자율용접 솔루션 개발과 실증 사업을 포함해 미포 국가산단 진입도로 확장과 수소 전기 트램 실증,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 11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자 예산결산기금소 위원장인 박성민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최종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중구 태화로 사거리의 교통정체 개선과 태화강 국가정원의 주차장 확대를 울산시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울산 사회연대 노동포럼은 시의회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과 함께 해온 삶을 살았고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민국을 평등과 공정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구 의원들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이 지난 1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오찬 회동을 주선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부의장은 이번 회동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격려하고 용기를 줬다며 윤 후보를 위해 화이팅하자는 약속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내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선의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채익 의원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내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초 환경노동위원장에 등록했다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며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울산의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동향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울산 지역 창업기업 수는 25,388개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세종 다음으로 적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울산 지역 창업기업 증가율은 3.6%로 제주와 경남 다음으로 낮았고 울산의 인구 1000명당 창업기업 수는 22.3개소로 경북과 함께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비롯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내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지자 지난주 거리 두기 3단계 유지를 결정했던 방역당국은 단계 조정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어린이집 3곳에서 또 한 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의 시작은 3곳의 어린이집을 옮겨 다니며 스피치 강의를 했던 50대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해당 강사는 수업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인 20분가량 수업을 진행했지만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를 껴도 감염이 되는 이런 상황은 아마 이게 델타 바이러스가 아니겠는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델타라고 보고 거기서 준하는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2시까지 3곳의 어린이집에서 10명의 원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강사는 3곳의 어린이집 말고도 한 곳의 어린이집과 한 곳의 유치원에서 추가로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남구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이 업체 14층 직원 식당을 이용했다는 공통점을 들어 이곳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이어진 전수검사에서 업체를 방문한 손님이 확진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3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같은 3단계 수준에 머물고는 있지만 추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관리돼서 상향이 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를 하면은 지역에 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다만 방역당국은 지역 내 확산세가 아직까진 통제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 지침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 지역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덕권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청년 세대를 위해 청년 복지사업 확대가 절실하다며 우선적으로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울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 무중력지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지회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결렬에 대한 경고 총파업을 벌였습니다. 레미콘지회는 출범 9년 만에 레미콘 사용자 단체와 집단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7차례 교섭 끝에 결렬됐다며 어제 19개 공장 용차 조합원 560명이 경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레미콘지회는 경고 총파업에도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착수보고회를 열고 내년부터 2031년까지 부문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세부 사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부서와 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탄소중립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탄소중립위원회 그리고 타 시도와 이행 목표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2035년 울산의 경관계획 재정비를 위한 공청회가 어제 울산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공청회는 전문 토론자만 현장에 참석했고 일반 시민은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습니다. 2035년 경관계획은 2015년에 수립된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울산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과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 공고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기념해서 JCN 특집 대담에 출연한 노욱희 울산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장은 코로나19로 상처 입은 교육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집 대담 내용을 이현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노욱희 울산교육감. 재선 도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노 교육감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상처받고 있는 만큼 당장은 교육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선거가 9개월이나 남았고 지금 코로나 상황도 좀 심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지금은 어쨌든 우리 이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펼쳐 교육가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교육비 부담이 전국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를 빠르게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9월 달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무상급식을 시행을 했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 해결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 격차도 많이 생기고 또 정서나 심리 이런 불안이라든지 사회성 결여 이런 문제 때문에 2학기 전면 등교 방침 속에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가정학습 활용과 세밀한 방역 대책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발생한 성인 장애인 시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시설의 학습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을 쏟고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사실은 이제 점검을 하는데 그 1년으로 답당 1년에 한 번씩 하고 또 성인지 교육이나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걸 좀 더 강화하고 무엇보다 지금 학생들의 그 학습권이 이제 계속 보호가 돼야 되고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은 교육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특집 대담은 8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9시 지역 채널 2번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중구청은 어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11개 시군구와 함께 공동건의문 비대면 서명식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어제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로 2차 이전 추진은 혁신도시의 진정한 완성과 지역 간 상생과 화합 등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이라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 6대 신임 사장에 김재균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김재균 신임 사장은 1981년부터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부터는 공사 항만위원장을 맡아 공사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김 신임 사장은 코로나19로 항만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임기 동안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교원 창업기업 SM랩이 전기차 배터리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유니스트는 에너지화학공학과의 조재필 특훈 교수가 창업한 SM랩에서
비싼 코발트 함량은 1% 미만으로 줄이고 니켈 함량을 98%까지 끌어올린 전기차 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켈 함량은 배터리의 용량을 좌우하는 요소로 함량을 98%까지 높인 양극재 개발은 이번에 처음 보고됐습니다. SM랩은 일반적으로 니켈 함량이 1% 늘어나면 소재 1kg당 용량은 2A시가 증가하며 니켈 함량을 90%에서 98%로 높이면 용량이 16A시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화해수욕장 야간 음주와 취사 행위 금지가 이달 말까지 연장됩니다. 울주군은 당초 지난 16일까지였던 진화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와 취식 금지 행정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출입구도 기존 3개에서 9개로 확대하는 등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러시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러시아의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500여 차례에 걸쳐 27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열린 제20회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대회 겸 제5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고등부 결승전에서 울산 현대고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일부터 13일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울산 현대고는 준결승에서 전남 광양여고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해 강원 화천 정산고를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4월 춘계 연맹전 준우승을 차지한 현대고는 2018년 우승 이후 3년 만에 정상을 재탈환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